자,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.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. 단기 상승의 지속 여부는 저항 근거가 몰린 107K, 이 107K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펑크입니다.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. 그 전에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할게요. 자, 오늘도 복귀 내용이 많은데요.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시거나 화면을 꾹 눌러서 2배속으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8월 14일엔 전부 수익 실현하는 관점을 공지했고 롱 포지션을 전부 수익 실현하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이후에 올린 두 영상 모두 하락 관점이었고 영상이 올라간 뒤 하락했습니다. 8월 17일엔 지지 가격을 공지했고 그 가격에서 단기 상승, 21일 영상에선 저항 가격 밑에서 하락하는 그림을 봤고 저항 가격 밑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그 이후에 올린 두 영상도 전부 하락 관점이었고 영상이 올라간 뒤 계속 하락했습니다. 29일엔 지지 가격을 공지했고 그 가격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죠. 그리고 9월 2일부터 올라간 영상에서는 지지선을 돌파하는 그림을 봤고 113K 또는 117K를 테스트한 뒤 다시 하락하는 그림을 봤습니다. 이 관점은 아직 진행 중이죠. 자,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오늘 영상은 중장기 관점과 단기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이 영상의 일부분만 보면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인 중장기 관점을 볼게요. 우리가 중장기 관점을 알기 위해선 전체 비트코인 사이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과거 비트코인은 800일에서 1000일가량 상승한 뒤 1년 이상 조정받는 사이클을 반복했는데요. 이 내용을 말로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과거 비트코인 차트를 전부 백테스팅 해볼게요. 첫 번째 상승 사이클에선 833일 동안 상승했고 그 이후 413일 동안 하락했습니다. 그 413일 뒤 최저가를 기록하고 최고가까지는 1064일이 걸렸고 최고가를 기록한 뒤엔 364일 동안 하락했습니다. 그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고 다시 1064일 뒤 최고가를 기록한 뒤 378일 뒤 최저가가 나왔고 그 이후 이번 사이클에 진입했죠. 보신 것처럼 과거 사이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이 됐고 이번 상승 사이클도 과거 사이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상승한 기간, 하락한 기간만 봤을 땐 이미 불장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상승한 기간을 봤으니까 이제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 볼게요. 첫 번째 상승장에선 52,000% 상승했고 조정장이 찾아오자 86% 하락했습니다. 그 이후 두 번째 상승장이 시작됐고 12,000% 상승했습니다. 첫 번째 상승폭에 비해 줄어들었죠. 그리고 두 번째 하락장이 왔고 두 번째 하락장에선 84% 하락했습니다. 하락폭도 첫 번째 하락장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상승장 2100%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장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다시 한번 하락장 77% 하락했고 이 하락폭 역시 두 번째 상승장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상승장이 시작됐고요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하락폭도 마찬가지였고요. 이러한 점을 봤을 땐 이번 사이클이 지난 사이클보다 상승폭이 낮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자, 중장기적 근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. 첫 번째, 지난 사이클의 상승 기간만큼 이번에도 상승했고 두 번째, 사이클마다 상승폭이 둔화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선 과거 사이클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. 단기 관점으로 CME 갭을 볼게요. 과거 CME 갭이 발생하면 이후 그 갭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백테스팅 해볼게요. 갭이 생기고 약 한 달 뒤 그 갭을 해소했습니다. 더 높은 가격에 있던 두 갭도 전부 해소했고요. 2주 뒤 발생한 CME 갭도 일주일 뒤 해소했습니다. CME 갭이 두 개 발생하고 하락하면서 전부 그 갭을 해소했습니다. 한 달 뒤에 발생한 큰 갭도 곧바로 해소했고요. 두 갭을 전부 해소했고 그 이후에 발생한 갭도 전부 해소했습니다. 보신 것처럼 CME 갭은 언젠가 해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100%의 확률은 아니지만 꽤 높은 확률로 채워왔기 때문에 이번 CME 갭도 해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자, 앞선 근거들을 봤을 땐 중장기 조정, 단기 상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단기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우선은 매물대를 보겠습니다. 계속 캔들에 영향을 끼치는 매물대가 있었죠. 이 매물대를 돌파한 뒤엔 지지받았고 이탈한 뒤엔 저항, 돌파한 다음엔 다시 지지, 이탈한 뒤에 저항 받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반등해서 매물대 테스트를 앞두고 있죠. 대략 116K에서 117K 이 구간에서 단기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구간은 과거 가장 큰 볼륨을 기록한 구간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
구간은 피보나치 0.618과 0.5 구간과도 중첩됐습니다. 계속 이어오던 상승 채널의 상단이기도 했고요. 이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대략 117K 부근에서 단기 추세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.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. 단기 상승의 지속 여부는 저항 근거가 몰린 107K, 이 107K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텔레그램과 멤버십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댓글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